조금 미련해 보이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 조금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인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도박이 결국 돈을 잃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따기 어렵습니다. 도박의 매 게임마다 게임의 운영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우스 엣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합법 도박장에서는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박 운영자가 매 게임에서 수익을 얻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게임의 참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환급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게임에서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다시 환급되는 판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자, 예를 들면 만약 도박 운영자가 가져가는 수수료, 즉 하우스 엣지가 15%라면 게임 참여자가 돌려받는 금액, 다시 말해서 환급률은 85%가 되는 겁니다. 5명이서 20만원씩 걸어서 총 판돈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면요,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일단 수수료로 게임 운영자가 15%를 가져가고 남은 85만원을 가지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5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걸었던 20만원보다 더 많이 땄을 거고요, 누군가는 더 잃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판돈 100만원이 85만원으로 줄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을 하게 되면요, 이 판돈 85만원에서 또 15%에 해당되는 13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판돈은 약 72만원이 되는데요. 두 번째 판에서는 이 72만원을 결과에 따라서 5명에게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시작했던 돈이 72만원으로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우스 엣지, 즉 수수료를 떼가면서 도박을 계속하면, 판을 이어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연속해서 돈을 따겠지만 게임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전체 판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딴 사람도 이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가져갈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판돈이 계속 투입이 되겠지요.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도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게임을 많이 할수록 결국 도박 운영자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도박 운영자들은요, 이용자들이 최대한 오랜 시간 도박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큰 돈을 따가도요, 도박 운영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크게 땄던 사람일수록 그 흥분감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도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운영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박을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도박장에서 그 돈을 결국 다 쓸 것이기 때문에 도박 운영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를 보면 환급률이 90%, 95%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도박 운영자들이 자기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더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100만원 판돈으로 도박을 해도 90만원은 돌려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환급률이 높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분명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률이 아무리 높게 설정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우스 엣지가 아무리 낮게 설정이 됐을지라도 도박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결국 운영자에게 유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확률의 법칙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도박으로 딴 돈이 잃은 돈보다 많을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잃은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돈을 딴다는 것은 일종의 배당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능성의 베팅에서 돈을 크게 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리 확률이 10%인 것에 돈을 걸어서 땄다면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겠죠. 승리 확률이 10%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0번 게임하면 이길 확률이 한 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처음 10번 정도 베팅에서는 이런 확률에서 5번 정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100번
100번 베팅하고 1000번 베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원래 승패의 비율이 10%였다면 그 10% 정도만 승리하게 되고 나머지 90%는 모두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평균 타율이 3할인 선수가 개막 이후에 갑자기 한 2주 동안 막 4할, 5할 이렇게 오가면서 타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즌이 계속되고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 자신의 평균 타율에 가깝게 3할에 가깝게 다시 변경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동전 이렇게 던지기 해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처음 10번 했는데 앞면만 8번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0대 2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10번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000번 정도 한다. 그러면 결국에 그 50대 50의 그 원래 확률에 점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박을 하면 할수록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요. 잃은 돈을 복구하려는 심리 때문인데요. 도박하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유지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에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잃은 돈을 만회하고 복구하려는 심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보니까 베팅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또 배당률이 높은 쪽,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길 확률이 낮은 쪽에 자꾸 베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더 빠르게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베팅해가지고 잃었으면요. 다음 판에 20만 원 걸어가지고 이것을 만회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더 큰 돈을 따기 위해서 배당률 높은 것에 베팅해서 만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막 빚으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더 배당률이 높은 것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길 확률이 낮은 쪽에 더 큰 돈을 걸었으니 손실액이 점점 커지겠죠. 정말 악순환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도박을 오래 하면 할수록 도박 운영자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자들은 애시당초 중독성 높게 게임을 설계를 합니다.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독성이 높은데요. 운영자들은 여기에 몇 가지 장치들을 추가해서 이용자들이 도박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면 중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 크게 따는 경험을 몇 번 하시거든요. 그렇게 땄을 때의 기억이 워낙 우세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자신이 도박으로 돈을 잃었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를 승리에 대한 기억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1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땄다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그 당시에 강력한 감정과 더불어서 강한 인상으로 그 기억이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에 10만 원씩 100번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짜증이 나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강력하게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땄던 기억이 우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 진 것인데 근데 그걸 또 합리화를 하기 마련이에요. 여전히 나는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마지막 한 번의 판단 미스 때문에 이거를 잃게 된 거야, 진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 실수만 만회하면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근접 승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슬아슬한 패배 역시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 다시 말해서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이론적 설명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체험인 것 같아요. 도박을 하시면서 하게 되는 체험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제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하지만 직접 큰 돈을 따는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단돈 3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일주일 사이에 8천만 원을 만드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직장을 그만두고 도박으로 월 평균 한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셨대요. 막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여유있게 생활하셨다고 해요. 이런 생활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말을 해도 이 체험이 훨씬 강력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 돈을 모두 다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땄던 돈을 잃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요. 계속 도박을 해가지고 오히려 큰 빚까지 졌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의미거든요. 따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멈추면 좋겠죠.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대부분 멈추지 못하고 도박을 지속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은 지속하면 할수록 결국에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내려갈 바닥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도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항복하고 상담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도박으로 큰 돈을 따는 경험, 저는 이 경험이 너무 잔혹한 환상, 잔인한 희망을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련해 보이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 조금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도박으로 큰 돈을 따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